뇌 산소 부족증으로 진단받아서 눈도 안 보이고 언어장애도 오고 얼굴도 빳빳하게 굳어지고 온몸의 근육이 뭉치면서 행동이 어려운 경우, 또 언어장애도 있고 또 복시도 있고, 그때 한약과 침치료와 함께 또 나쁜 어혈을 순환을 막는 나쁜 어혈을 배출해주는 부항요법, 자각요법과 함께 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이런 분들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 안 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 엄마하고 옆에서 같이 자면서 자꾸 얘기하고 TV 켜놓고 핸드폰 보고, 그러니까 낮에 자고 밤에 못 자고, 그렇게 되면 낮에는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햇볕이 쬐 있고, 햇볕은 이 활동하는 시기에 햇볕이 있습니다. 낮에는 내 몸 자체가 조상대대로 나의 최초의 인간서부터 지금까지 낮에는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호르몬도 그렇게 분비가 됩니다. 근데 낮에 자고 또 낮에 안 자더라도 밤에 못 자는 경우는 질병 치료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낮에는 콜티졸,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면서 이렇게 활력이 생깁니다. 그게 지나치게 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적당한 활력은 생명의 힘인데 지나치게 되면 중수염, 망막염, 시신염, 또 혈압, 당뇨가 올라가고, 지나친 콜티졸의 분비는 스트레스로 작용되는 겁니다. 근데 밤에 어두워지면 이제 내 몸이 변화가 됩니다. 양에서 음의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양이라는 것은 햇볕이 있는 상태, 음이라는 것은 햇볕이 없고 어두워지는 상태. 음의 상태가 되게 되면 내 몸이 콜티졸이 분비가 안 되고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서서히 하품도 나고 졸리고, 또 호르몬도 뇌파가 막 빨리 뛰던 베타파에서 뇌파가 서서히 느린 베타파, 알파파, 가마파, 세타파, 이렇게 해서 서서히 뇌파도 느려지면서 잠도 오게 되고, 심장도 막 빨리 뛰던 이거에서 서서히 느려지면서 잠도 오게 됩니다. 근데 잠을 이렇게 어디가 아픈 경우는 잠을 푹 자야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밤은 수면을 주관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먹기 편하게 젤리 형식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멜라토닌 젤리 형식으로. 과자같이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이것도 40대 이후 또는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잘 안 됩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잠을 자게 만드는데 밤에도 콜티졸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밤에도 아드레날린이 지나치게 분비가 됩니다. 아드레날린이 지나치게 분비가 되면 격투기 선수들 막 팔이 꺾여도 아픈 줄 모르고 스텝을 쳐야 되는데 아파 하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아픔을 못 느끼니까 팔이 다 부러지고 나서 실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 콜티졸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자기가 다 이 부러졌어도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멜라토닌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라는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걱정, 근심, 불안, 공포, 두려움 이거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일기가 중요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핸드폰으로 녹음하거나 감사합니다를 자꾸 하고, 또 감사할 걸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또 눈이 보이면 감사 노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보고 감사 노트 1번서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감사 노트를 써가는 거. 왜 쓰느냐? 그 감사 노트를 쓰면 콜티졸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분비가 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안 나오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 그러니까 충분히 잠을 못 자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짜증이 납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거의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습니다. 수면제. 여행 갈 때도 수면제 갖고 다닙니다.
여행 가면 즐거워야 되는데 여행 갈 때도 수면제 같거든.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것은 낮에 활동하는 겁니다. 햇볕을 보고 햇볕에 양기를 쬐고 양기가 충만돼야지 음기도 충만됩니다. 낮에 햇볕을 쬐야지 비타민 D라는 것도 흡수 내 몸에서 만들어지고 또 멜라토닌도 잘 만들어집니다. 멜라토닌은 뇌에 송과체라는 거, 여기 제3의 눈이라는 이 부위에 송과체라는 거 부위가 있습니다. 솔방울 모양의 이 뇌의 일부가 밖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노화가 이루어지면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여기가 석회화가 이루어지면서 50견이 이루어지면 팔 안 올라가듯이 석회화가 굳어지면서 팔이 안 올라가듯이 멜라토닌이 석회화가 되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잠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 어린아이일수록 막 조금만 해도 저녁 7시 8시만 돼도 막 멜라토닌 분비량이 많고 막 성장 호르몬이 많고 그러면서 10시만 돼도 막 졸리고 하품하고 그럽니다. 내 나이가 먹으면 1시, 2시, 3시 자도 깊은 잠이 안 자고 자도 깨고 그럽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감사일기. 또 감사일기, 눈이 안 보여서 글을 못 써요. 그러면 웃는 거. 웃는 것은 감사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웃는 거. 웃는 동작을 취하는 거. 웃는 동작을 취하면 도파민도 분비되고 행복 호르몬도 분비가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행복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콜티졸과 멜라토닌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콜티졸이 왕성하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되고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게 되면 콜티졸이 분비가 안 됩니다. 콜티졸은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잘 때도 막 스트레스 받아 있습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됩니다. 이것을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감사 일기를 쓰고 눈이 안 보여서 감사 일기를 못 쓴다 그러면 웃는 겁니다. 수시로 실실 웃는 거. 웃는 동작을 취하는 거. 웃는 동작을 취하면 내 몸은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행동을 취하면 그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행동이 생깁니다. 싫어 죽겠어 그러면 얼굴 짜증납니다. 화나 죽겠어 그러면 화난 표정, 눈도 쫙 올라오고 눈도 충혈되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싸운 행동을 취합니다. 근데 기쁜 표정, 당당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나는 연기자야, 나는 연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연기를 해도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의사 연극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의사 역할을 3개월 동안 하면서 진짜 의사다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공대를 들어갔는데 다시 의대를 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 3개월 동안 의사 행동을 반복하니까 자기가 의사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는 동기가 됐다. 그런 사람도 있어.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뇌에서 그 호르몬이 나옵니다. 웃으면 웃음 호르몬이 나옵니다. 두 가지 같이 존재할 수. 내가 웃는데 여기서 막 화나요, 막 이런 호르몬 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안 보인다, 감사일기를 못 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웃는 거. 웃는 거, 그다음에 밥 먹을 때마다 맛있다. 맛있다. 내가 안 보인다. 눈이 이게 안 보인다. 눈이 지금 안 보여서 숟가락으로 밥 먹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먼저 향기가 좋고 음식 냄새가 맛있고 음식이 맛있다 생각하게 되면 눈이 훨씬 잘 보입니다. 눈이 명쾌해집니다. 내가 마음이 유쾌하면 몸이 상쾌하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마음이 유쾌하면 눈은 명쾌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입니다. 몸이 먼저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자기가 기분 좋게 갖고 그러면 눈이 명쾌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날 곧바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하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얘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합니까? 보기 싫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쁜 사람 보면 보고 싶어. 눈이 더 커지고 눈이 밝아지고 가까이서 보고 싶고 하나로 더 보고 싶고 미우면 자꾸 보기 싫어. 그러면 실제로 시력이 떨어집니다.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감사일기 쓰는 거, 또 감사일기를 쓸 정도로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자꾸 웃는 거. 자꾸 웃는 것이 호르몬 변화를 가져오면서 잠을 잘 자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잠을 잘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